반갑습니다. 엘리 엉클리오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에 빌리지 몇 군데 이렇게 보고 와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빌리지를 이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한 8군데, 9군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이사 가기 딱 좋은 기회다고. 그게 처음에 이 기회가 무슨 기회인가 생각해 보니까 좋든 싫든 한국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빌리지에 그만큼 빈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퍼시픽 빌리아라고 그 빌리지를 본 이유는 애들 학교 때문이었어요. 학교가 되게 가까워요. 예. 바로 딱 나오면. 처음에 저도 이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이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어요. 그 이유가 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가성비에 비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 영상에도 예전 영상에도 올렸는데 이제 방이 3개짜리고 뭐 화장실 2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래 월세를 2만 페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을 줬었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30%까지 DC해줘서 좀 더 저렴하게 내고 있거든요. 많은 집주인들이 이렇게 돈을 깎아주고 계세요. 맞아요. 많이 뭐 5,000페소든 10,000페소든 뭐 저희처럼 몇 프로든 이렇게 깎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번에 이사 가게 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깎아준 거를 달라고 그랬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얘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필리핀 분들이랑 발음이 안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구두보다는 문자나 뭐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이유가 기존의 집주인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의 한 케이스인데 집주인이 지금은 팬데믹으로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 너희 집 월세 10,000페소 정도를 깎아줄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와 정말 고맙다. 깎아줘서 고맙다.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그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뜬금없이 하는 거야. 야, 돈 줘. 이때까지 10,000페소씩 깎아줬던 거 내놔. 이래 되는 거야. 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잠시 너희가 힘드니까 깎아줬던 거야.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깎아줬는 거구나. 이래 생각,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르거든.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집주인 생각이랑 세입자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먼저 제가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문자로. 야, 정말 힘든데 요거 어떻게 안 되겠냐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1번, 2번 케이스를 주더라고요. 뭐 1번 케이스가 뭐였냐면 50%를 깎아줄게. 대신에 너희가 팬데믹 끝나고 나머지 50% 깎은 돈을 돌려줄래.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2번은 이제 쭉 이게 30% DC 해줄게. 팬데믹 끝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안 줘도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나 기록이 있으면 이제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제 불상사는 좀 덜긴 하거든요. 어디 가서 야, 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갖고 누가 봐도 이런 거잖아.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맞아. 같은 예로요. 예를 들어서 아떼들한테도 일을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이번 달에 힘든 일이 많았어. 손님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팁처럼 야, 너 오늘 고생했어. 이번 달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1,000페소 더 줄게 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다음 달에 이 친구는 저번 주에 1,000페소 더 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리핀 사람들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이게 말을 솔직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이게 진짜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뭐 한국 분이 어디 가나 비슷하겠지만 조금씩은 영어를 하시지 굉장히 뭐 원어민처럼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하긴 통해. 그런데 이 사람 이해하는 거랑 내가 이해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얘기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떼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이번 달만 주는 거야. 다음 달에는 없어. 맞아요. 이번 달에 네가 고생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낯간지럽잖아. 뭐 서류로 막 남기려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그게 통하는데 이제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그거는 딱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퍼시픽 빌리아나 마갈라네스 짤 줄여서 마가리라 부를게요. 그 두 빌리지는 이제 3만에서 5만 페소 정도 사이에 우리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시면 처음에 이제 그런 집
3만에서 5만 사이 집들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 잘 정보를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다 그런 집만 줄 알았어요. 보통 월세가 3만 페소, 싸도 3만 페소. 그렇지. 이 기본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방 2개, 3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뭐 방 1개나 방 2개는 당연히 저렴한 게 굉장히 많아요. 3만 페소, 4만 페소든 5만 페소든 이렇게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2만 페소인데도 더 좋은 집도 예. 있고요. 맞지? 맞아. 15,000페소인데, 와, 이 퀄리티야? 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민 오시는 분들은 보통 딱 이렇게 브로커들이 보여주는 집들은 뭐 3만에서 4만, 5만까지도 가는데, 그 이후에 살면서 소개도 받고, 지인 맞아. 소개도 받고, 이렇게 브로커, 우리가 또 알아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집들도 싸고 좋은 집들 또 구하시는 경우 생기니까, 보통은 처음에 한 그 정도 선에서 오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부부잖아요. 한인 부부들은 길 가에도 보면 굉장히 싼 집들이 많아요. 빌리지보다 더 저렴하면서 큰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필리핀 치안이 한국보다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도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길가집은 아예 소개도 안 시켜드리고 보여드리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필 가정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국 분이 계시니까 그 길가보다는 이제 빌리지가 좀 안전하다. 확실히 이게 안전하다는 거는 그렇죠. 예, 확실히 안전해요. 그거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영상에 그 빌리지의 급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구할 때요,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집 퀄리티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일할 장소라든지 편의성, 학교랑은 가까운지 마트랑은 가까운지 뭐 물은 잘 나오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집을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분들이 정말 좋은 빌리지에 산다고 해서 이 사람 급이 다르나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그지? 근데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요, 좋은 빌리지와 그리고 조금 중산층의 빌리지는 나뉘어진다는 거는 있어요. 그게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빌리지는 솔직히 주변에서 막 노래 부르고 다들 필리핀 사람들은 유흥이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에 밤만 노래방 기계 빌려서 막 노래 부르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 소리도 엄청 커요. 막 동네 쩌렁쩌렁 울리는데 저희 빌리지도 그런 행사 때 있잖아요. 뭐 애들 생일이나 무슨 파티나 뭐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오늘 파티하는 갑다. 그런데 좀 저희보다 좀 더 잘 사는 빌리지들은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건데 기본적으로 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변에서 시끄러워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예로 아시는 분이 좀 고급 빌리지 살았는데 오토바이가 좀 좋은 거였어요. 할리나 이런 거. 근데 좀 오토바이 좀 시끄럽거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잘 타고 들어가셨는데 뒤에는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밤에 늦게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시끄럽다고 이게 항의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게이트부터 집이 굉장히 멋인데 그걸 끌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끌고 가기 힘드니까 시동을 끄고 제 뒤에 이제 가드들한테 좀 도움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한또 예로는 이제 집이 좀만 똑같은 이제 고급 빌리지였어요. 근데 나무가 옆집으로인가 뭐 앞집으로인가 살짝 넘어갔나 봐. 이거 좀 쳐라고. 왜 너 집 나무가 우리 집에 넘어오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나. 하여튼 그런 것도. 그리고 빌리지 이렇게 앞에 보면 쓰레기 우리가 앞에 이렇게 문 앞에 버리잖아. 그런 것들도 그 깨끗하게 이렇게 안 하거나 관리를 안 하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 여유라기보다 좀 인성 차이인가. 이거는 돈보다는 좀 인성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제재가 많아요.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처음에 오시면은 어느 빌리지가 좋은지 뭐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몰랐고. 근데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와서 보니까 너무 빌리지도 좋았고 조용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잘 구하셔가지고 좋았던 케이스고.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어 그때. 엄청 타고 다녔어. 빌리지 다 돌아다녔어 이게. 막타니까는. 다 가봤어? 여긴 다 가봤어. 진짜? 그리고 막타니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빌리지 말고 콘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콘도는 저희들이 따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저희 4명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집이 좀 커야 되는데 가격적인 측면이 빌리지보다 훨 비싸면서 좋은 점은 그냥 현대식 아파트 그렇지. 그런 식인데 이제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선호하시더라고. 아이가 없는 부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원룸이고 투룸 형식이고 그것도 3만에서 뭐 5만 페소 사이니까요.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도 동물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콘도는 아예 제외하고 빌리지만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민 올 때 뭐 집을 구할 때 어느 막탄에 어떤 빌리지가 종류가 있고 이름을 잘 모르니까 검색하기도 힘들고 위치도 잘 모르고 이래서 엄한데 구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저 떨어져 있는데 너무 먼데 결국 또 이사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막탄에 있는 빌리지들 이름과 위치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찾으시는지, 어떻게 검색하는지,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세부시티는 솔직히 너무 크기도 크고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저기 따로 설명 못 드리겠고, 세부시티에도 어느 빌리지가 괜찮나요? 뭐 어디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그렇게 댓글은 달아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잘 안 맞아. 안 맞네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찍었어. 아 진짜?